안녕하십니까. DY 경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시리즈 강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엑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표 만들기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 좀 입력하고 한 이 정도까지 해서 표 만들기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자, 제가 옆에다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직접 만들기라는 시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 자, 이걸 만들 거거든요. 자, 우선 차트 이전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고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 컨트롤 C 직접 만들기 부분에 이걸 붙여넣고, 자, 이쪽에는 이 스프레드시트 표시가 안 되도록 좀 배경을 하얀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그려야 되니까요.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자, 크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쪽에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DY 제목을 입력할게요. DY 모여 2020년 분기별 실적. 그냥 셀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1. 영업팀 분기별 실적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표가 하나, 둘, 셋, 넷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행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행. 일곱 행에 우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할게요. 구분 1사업부 2사업부 3사업부 합계 그 다음에 1분기 그리고 이런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를 입력하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커서 이 셀이 이게 녹색으로 라운드로 테어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밑에 가보면은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검은색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검은색 십자가로 바뀐 다음에 그걸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왼쪽 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끌어오면은 여기 보이시죠? 4분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 셀이 인식을 해가지고 가립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라든지 1월, 2월, 3월, 뭐 마치, 뭐 제뉴어리, 페브리, 마치 이런 것들, 먼데이, 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1사업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내려오면 1, 2, 3, 4업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율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자, 940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탭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1, 2, 3, 4분기까지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탭키를 누르시면 편리합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2분기 660, 또 탭키를 누르고 1780, 탭키를 누르고 1160. 그럼 4분기까지 입력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은 처음에 입력했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입력하고 탭키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누르는 것보다 탭키와 엔터키를 누르는 게 이런 데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370, 590, 320, 1580, 170, 520, 130, 170.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내면 되겠죠.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 쓰면 되고요. 이 홈 탭의 맨 오른쪽에 가시면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자동 합계.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동 합계를 클릭하시고, 자, 비율까지 자동 합계를 하면 되고, 합계까지 자동 합계를 하면 되고요. 합계도 자동 합계를 한번 누르시면은, 스스로 엑셀이 이제, 뭐 위쪽이나 왼쪽으로 합계를, 범위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이렇게 깜박깜박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계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여기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주면 오케이다,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비율, 비율은 전체분의 그런 거잖아요. 전체분의 1사업부가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절대 참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엑셀은 자 4540 나누기 1사업부의 실적 나누기 전체 합계잖아요. 8390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54 0.54 나오잖아요. 이때는 여기 퍼센트 형식 퍼센트를 눌러주면 퍼센트로 바뀌게 됩니다. 소수점 안 나와도 되네요. 뭐 소수점 하나 정도 나오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카피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상대 참조라고 하는데, 이 분모는 절대 참조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도 이걸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G11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이잖아요. 그때 F4를 누르면은 양쪽에 G 앞에도 이 달러 표시가 붙고 숫자 11, 11행 앞에도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G11이 여기 셀 주소고요. 이 G11에 대해서는 행과 열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34, 이 행도 2860 나누기 8390이 되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다가 여기 누적 합계도 있잖아요. 누적 합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적 합계라고 쓰시고요. 여기 가로가 있었으니까 가로를 클릭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에 셀 때문에 밑에까지도 이게 그게 왔네요. 그 테두리가 왔네요. 테두리는 뭐 나중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적 합계라는 건 무엇일까요? 1분기는 1분기에서 1분기까지 합계, 2분기는 2분기까지 합계, 3분기는 3분기까지 합계잖아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합계잖아요. 그래서 4분기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합계이고, 이게 결국엔 이 총 합계하고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누적 합계 부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합계라고 치시고요. 자, 누적 합계라는 건 무엇일까요? 1분기는 1분기에서 1분기까지 합계, 2분기는 1분기에서 2분기까지 합계, 4분기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합계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제가 절대 참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썸을 쓰는데, 자, 먼저 4분기를 먼저 해볼까요? 4분기는 자, 썸이라는 함수 제가 함수 설명도 안 드리고 좀 써오고 있는데, 자, 썸이라는 거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합계를, 그러니까 누적 합계잖아요. 그래서 연간 전체 합계와 같은 거고. 그런데 4분기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합계했어요. 근데 3분기는 뭘까요? 3분기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합계죠. 그럼 3분기와 4분기의 차이는 뭘까요? 시작은 1분기에 같잖아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같은 거니까 C1이 같은 겁니다. 시작이. 그래서 여기다가 또 절대참조를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카피를 하게 되면은 3분기에 카피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F2를 누르면은 수식 입력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2를 누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F2 기억해 놓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F2를 눌러서 보면 되면은 3분기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합계 수식이 맞은 거죠. 그래서 얘도 1분기와 2분기 다 카피해 보겠습니다. 1분기는 1분기에서 1분기. 자, C11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참조 C11까지 였고, 2분기는 C11에서 시작해서 D11까지. 자, 이것도 맞는 거죠. 3분기, 4분기. 자, 그럼 누적 합계까지 다 맞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위 백만 원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자, 색깔 입력도 좀 해보겠습니다. 색깔 입력을 자, 색깔을 좀 파란색 하고
하얀색으로,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고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좀 이렇게 파란색인데 위에보다 좀 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좀 지금 만들어졌죠. 물론 이제 뭐 정렬이라든지 숫자의 서식 같은 거는 아직 우리가 안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업팀 계획 대비 증감이라고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목칸이 두 칸이죠. 제목칸이 두 칸이고 밑에 하나 둘 셋 하나 1 2 3 합계까지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 표가 필요할 테고 1, 2, 3, 4부와 합계가 필요하겠죠. 1, 2, 3, 4부 합계. 그 다음에 여기는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고 여기는 병합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병합이 되어 있고 여기도 병합이 되어 있고 여기도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 및 실적이고 증감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증감이고 증감률을 쓰시면 되고 여기는 기고가 됩니다. 자, 우선 계획 데이터도 그냥 키인을 하겠습니다. 4200, 3750. 실적 데이터는 여기 있는 걸 끌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는 하고 이렇게 끌어도 되고요. 저는 방금 이제 더하기가 키보드의 맨 오른쪽에서 쓰기가 타이핑 이게 엔터 치기가 찾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하기를 많이 쓰거든요. 더하기는 어차피 이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가져와라. 더하기를 쓰게 되면 앞에 는은 자동으로 붙고요. 더하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에 마이너스 9를 곱해서 가져온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누르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걸로 복사하면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감은 실적 마이너스 계획을 하면 되고 증감률은 증감 나누기 계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 2, 3, 4부의 합계는 이 자동 합계를 누르시면은 합계가 나오고요. 증감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합계는 이 합계는 이 1, 2, 3, 4부의 합계로 다 되는 거고요. 그럼 증감률은 어차피 1, 4부의 증감률, 2, 4부의 증감률, 3, 4부의 증감률, 그다음 합계의 증감률이 되는 거고요. 그럼 증감률 부분은 이 홈의 표시 형식에 있는 이 백분율 스타일 이걸 눌러주시면 백분율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마크로 바꾸는 건 좀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고 부분에도 병합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뭐 내용을 잠깐 넣겠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좀 넓게 할게요. 자, 너무 넓었네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어차피 비슷해질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색깔이 약간 이렇게 좀 청록빛 색깔이었네요. 자, 청록빛 색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하고 글자는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밑에도 청록빛 색깔 비슷한 걸로 해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내용은 거의 이제 얼추 이제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렬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입력이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 헤드 부분하고 텍스트 부분 이런 부분은 다 가운데 정렬을 했고 숫자는 왼쪽 정렬을 했네요. 그 다음에 백분율도 가운데 정렬했고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렬은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하려는 부분을 영역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홈 밑에 여기 맞춤에 가시면요. 맞춤에 가면은 여기 정렬이 이렇게 다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로 정렬, 위쪽 맞춤,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이 있고요. 얘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맞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맞춤을 할 거니까 이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줍니다. 이 상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가운데로 맞춤이 돼 있으니까 특별히 손대실 필요 없고요. 특별하게 본인이 이제 위에 맞추겠다, 아래 맞추겠다 할 때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위아래는 가운데가 적당한 형태고요.
이 좌우 맞춤에 대해서 정렬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도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겠죠. 직전 명령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경우에는 F4를 눌러주시면은 직전 명령이 실행됩니다. 직전 명령이 실행됩니다. 직전 명령이 가운데 맞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F4를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그럼 가운데 맞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건 뭐 직접 눌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좀 전에 그냥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좀 최초에 이게 가운데 맞춤이 이미 돼 있었어요. 여기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셀 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 맞춤이 갑니다. 여기 아마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제가 이걸 클릭해가지고 했을 텐데, 병합을 하게 되면 가운데 맞춤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이 가운데 맞춤이 돼 있었던 거죠. 얘네들만 가운데 맞춤을 하면 되는 거고, 가운데 맞춤인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을 한번 더 누르면은 이 왼쪽 맞춤으로 가버려요. 가운데 맞춤이 해지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운데 맞춤 해놓고요. 얘네도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률도 가운데 맞춤이었으니까 증감률도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맞춤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자, 굵게 쓰기 이런 거, 글자 크게 조정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제목이라,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하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라 글자가 굉장히 크고, 이제 견고딕으로 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 글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14까지 키워볼게요. 제가 사실 이 보고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12로 쓰고, 얘는 18로 썼네요. 그러면은 쟤하고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 내용은 12로 쓰고, 얘는 18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글꼴이 견고딕체였거든요. HY 견고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굵게, 이 글꼴 모양이 위에 보시면은 글꼴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글꼴을 이제 무얼로 할 것이냐 그걸 정할 수가 있고, 글자 크기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글자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8이라고 이제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작은 글씨를 누르면 작아지고 큰 글씨를 누르면 커집니다.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볼드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에도 볼드체를 해보겠습니다. 볼드체를 하면은 굵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헤드라인에도 볼드체를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거, 이 합계도 볼드체를 할 건데, 똑같은 걸 실행할 때는 F4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도 F4를 이렇게 블락 지정을 하고 F4를 누르면 굵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 부분에 대한 서식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이걸 안 했네요. 자, 여기가 이제 병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셀에서 서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셀 서식을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1이거든요. 컨트롤 1으로 쳐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라는 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 테두리라는 탭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누르면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건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만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과 사업부 이제 두 칸이 있는데 이거는 줄바꿈을 한번 한 거예요. 요만큼의 스페이스바로 확보를 한 다음에 줄바꿈을 해가지고 맨 앞쪽에다 사업부라는 걸 넣은 거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 둘, 이 정도로 빈칸을 좀 만든 다음에 실적이라고 하고요. 줄바꿈을 하는 건 Alt Enter입니다. Alt Enter를 치시고 사업부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사업부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제 가운데 맞춤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맞춤 명령을 하면은 얼추 비슷했고, 실적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두 칸 정도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좀 몇 번 해보면서 이렇게 맞추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구에다가 비구를 좀 넣어볼게요. 자,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자, 비고에다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업 3팀 증가하요. 그 다음에 줄바꿈은 Alt 엔터였죠. 그 다음에 자, A사 매출 증가로 인한 당사 물량 증가. 그 다음에 또 줄바꿈 Alt 엔터 B사 단가 상승으로 반영? 상승 반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왼쪽 맞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 왼쪽 맞춤 합니다. 글자 크기도 좀 작게 해야 되겠죠. 1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단의 물량 증가, 여기서 엔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lt 엔터를 치면은 줄바꿈이 되고 좀 띄어서 두 칸 정도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 3팀 증가 사유는 볼드체로 바꾸고 밑줄을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밑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언더라인 바 이걸 클릭하면 밑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됐고, 여기 메모도 있네요. 계획의 메모. 자, 셀을 메모를 삽입할 때는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메모 삽입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모를 삽입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계획 파일 참조했다. 계획 파일 참조 하고, 기본적으로 메모는 이제 볼드체인데 볼드체를 안 쓰시려면 볼드체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볼드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메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딱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메모가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메모는 기본적으로 숨기기 기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메모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메모가 이제 나타나요. 다시 숨기고 싶으면은 다시 우클릭을 해서 메모 숨기기를 하면 숨겨지고,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기본적인 툴은 좀 완성을 했습니다. 네.